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만우절입니다. 오늘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우절은 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만우절과 같은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풍습인데요. 첫눈이 오면 눈을 상자에 담아서 큰 선물이라며 상대에게 보냅니다. 이 상자를 모르고 받으면 받은 사람이 술을 사야 하고 첫눈 상자를 받기 전에 심부름 오는 사람을 잡으면 보낸 사람이 술을 사야 하는 풍습이죠.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세요? 네. 옛날에는 첫눈이 행운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풍습은 거짓말이지만 행운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서로 기분 좋아지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장난,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서로 기분 좋은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거짓말만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얘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부산점자도서관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 가이드 기증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님과 기증행사에 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 가이드 기증행사 다음 주에 열리죠? 네,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네. 정말 공을 들인 행사였는데요. 네. 마침내 열리게 됐습니다. 4월 8일 수요일이고요. 네. 네, 중구 퇴계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몇 시에 열립니까?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까지 저희가 공식 행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11시 30분에서 낮 1시 30분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공기가 딱 맑은 시간에 네. 행사를 열게 되셨군요. 네네. 네,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 가이드가 뭔가요? 네, 그 GPS라는 것이 물론 이제 무선으로 위성 신호를 주고 받는 이제 시스템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위치 기반 시스템. 네네. 네. 그 시스템을 이용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혼자서 남산골 한옥마을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GPS를 이용해서 저희가 음성 안내 시스템을 장착을 했어요. 네. 시각장애인분들이 한옥마을 입구에서 이 GPS 수신기를 수령하신 이후에 음성 안내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주요 동선을 따라 자유롭게 혼자서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오호. 그리고 이게 별도로 무언가 번거로운 동작을 해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접근을 하시면 자동으로 GPS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혼자 내가 이 한옥마을을 관광해야겠다, 네.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네요. 시각장애인 혼자. 네네. 아, 아주 자유롭게. 네. 혼자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 가이드를 받아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 행사 4월 8일에 열린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뭐 GPS 가이드 아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도 있다고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공식 행사 기증식이 있는데요. 네. 이번 GPS 기증식은 서울시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함께 하는데요. 서울시 정효성 부시장님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박종복 은행장님 그리고 저희 한시련 이병돈 회장님 그리고 저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저희 네. 홍보대사인데요. 네. 이렇게 네 분을 VIP로 모시고 저희가 간단한 기증식을 진행하고요. 네. 기증식이 끝나면 직접적으로 이제 한옥마을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시각장애인 분도 가능하시고 일반 그 방문객들도 가능하세요. 남산골 한양마을에 저희가 탐방 GPS 시스템을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저희가 이번에 남산골 한옥마을에 설치하는 GPS는 전체 100개의 서울시 문화유산 가운데 10개 정도만 설치를 했어요. 네. 나머지 90개에 대한 오디오 콘텐츠도 직접 체험존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한 90개 정도는 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설치가 되면 더 이제 많은 컨텐츠들과 함께 한옥마을 관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 가이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네. 남산골 한옥마을이 개방만 돼 있다면. 네. 그래서 이 문을 마을이- 닫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가끔. 네. 근데 이제 거의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단지 이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개방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실 굉장히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크게 시간이나 날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편한 시간에 가시면 되겠네요. 일 끝나고 맞습니다. 가셔도 되고. 네. 제가 그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서 신분증과 GPS를 교환하시면 저희 안내 요원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오디오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탐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흰지팡이 가지고 가셔서 자유롭게 음성 안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네. 자, 이 가이드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네이밍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음.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라든가 장애를 주제로 장애 인권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착한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게요. 무엇이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전국에서 모이세요. 네.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스탠더드 차타드의 사회 공헌 사업이고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목표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조금은 특화된 봉사활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목소리 재능 기부. 네.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목소리 재능 기부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전국에서 약 5천 명 정도씩 매해 지원을 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이게 당락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서로 간의 즐거운 축제처럼 네. 오디션에 참여를 해요. 네. 여기 전문 성우분들 한 80명 정도가 저희가 오디션 그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주시고요. 네. 이분들 역시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오디션에서 선발된 백인의 착한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네네. 올해로 저희가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가 시즌 4로 나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즌 1부터 지금까지 각종 오디오북, 화면에서 영화, 미술 작품,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서울시 문화유산까지 저희가 좀 더 다양하고 좀 새로운 문화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콘텐츠가 무엇이 될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러게요. 설레요. 네. 매해 이제 저희가 이런 기획회의를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혹시 저희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센터 전화번호 좀 잠깐 알려주시죠, 그럼. 네네. 저희 방송센터가 지금 공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예. 02 네. 952에 네. 8686번에서 8688번까지입니다.
952-8686부터 8688번까지 서울 전화고요. 이렇게 착한 도서 프로젝트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참 프로젝트가 시즌제로 운영한다는 게 참 이채롭기도 하고 이 시즌이 정말 시즌 10, 시즌 100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네. 자,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 4를 통해서 제작된 컨텐츠들은 어떤 형태로 보급이 되나요? 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네. 가장 보편적인 형태죠. 오디오북 CD,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4월 8일 날 진행할 예정인 남산 한옥마을 GPS.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네. 오디오북 CD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울문화유산 전체 100선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남산 한옥마을 GPS는 10개의 체험존 가이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 가이드 기증 행사와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유산에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봄이 찾아오니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날이 많아집니다. 음악과 잘 어울리는 이 계절에 시각장애인 중창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부산 점자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각장애인 중창대회 봄드림 하모니 얘기인데요. 지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점자도서관 안익태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5회죠, 이게. 예. 네, 제5회 전국 시각장애인 중창대회 봄드림 하모니 개최가 된다고요? 예, 올해 5월 20일 날 개최됩니다. 이 중창대회 취지가 뭔가요?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일단 노래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희들이 또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특별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노래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 표현 기회를 드리고 또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과 소통과 배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회 이름이 봄드림 네. 하모니입니다. 부제가. 그래서 봄에 관객들에게 드리는 하모니 또는 이 봄의 멋진 하모니를 통해 꿈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격은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나 직장이나 단체 등 시각장애인 1명 이상만 포함된 2명 이상의 중창단이면은 가능합니다. 비장애인 물론 포함도 가능합니다. 네. 부산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1회 때부터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지에서 많이 참가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선 참여 방법 그리고 대회 일정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네. 3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4월 24일 금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051-302-9010번, 051-302-9010번에서 음성정보 제작팀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구비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청서 전화로 작성하고 참가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복지카드를 네. 보내주시면 되고 자유곡 한 곡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예선이 있죠. 예선이 4월 27일에 실시합니다. 네. 그런데 중창단이라는 것이 네. 여러 사람이 예선 때부터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참가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전화로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 직접 예선을 받고요. 아니면
참가곡을 녹음해가지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그런 간접, 직접 간접 두 가지 예선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bslib@chol.com이고요. 네. 우편 접수처는 나중에 결국 문의를 하시게 되겠지만 네네. 부산시 사상구 덕상로 72번 길에 9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금요일 도착분까지 해야 예선에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10팀이 행사 당일 그러니까 5월 20일 날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경연회가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주는 참가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주최 측에 제출한 MR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봄드림 하모니가 이제 저도 이제 첫 회 이제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셨죠. 어떻게 뭐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 없나요? 대회 뭐 치러 오시면서? 네. 예,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도 그 작년에 어느 팀이 이제 등수는 제가 말하면 어느 팀인지를 그렇죠. 잘 아시게 되니까 그 참가를 하기로 했는데 전날 참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 이제 왜 못 하겠다 하냐니까 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과로를 했고 또 이게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약간 음주를 가물을 좀 많이 즐겼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참가를 도저히 못 하겠다. 네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한 팀이 이제 빠져버리면 그럼요. 대회 자체가 좀 쉽지 그렇게 않죠. 되죠. 네. 그래서 밤새 아마 아는 지인을 통해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네네. 참가를 했어요. 네. 참가를 해가지고 무사히 그렇게 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상을 한 모양이네 그래도. 수상은 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아마 그분들은 약간의 어떤 주가 들어가야 노래가 더 잘 되는 모양인데 이 방송에 이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미워서 상을 안 줬으면 싶었는데 네네네. 또 제가 넘나들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심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진짜. 자, 역시 이제 상품과 상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요제. 네, 참관 팀들의 상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일단 1등의 상금이 올라가면 2등, 3등, 4등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저희가 1회, 2회 때는 1등이 50만 원이었고요. 3회, 4회 때 7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만 원, 밀리언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보니까 네네. 네, 100만 원으로 가고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네. 인기상 30만 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 못한 팀에게도 참가 또 상금을 드리고요. 네, 그렇군요. 또 작년부터 도입됐습니다만은 팀원의 반 이상이 시외 지역, 그러니까 저희 부산 기준으로 하면 타 지역 참가자로 이루어진 팀에게 입상 여부와 상관없이 입상 여부에도 플러스, 입상이 돼도 플러스죠. 최종의 장려금을 또 드립니다. 교통비. 차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부산 어묵을 사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 어묵까지 사드실 수 있는 돈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타 지역 분들은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창대 그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저희가 원래 이게 음악 행사라는 것이 뭐 경품이나 기념품을 안 드리는 것이 맞지만 또 이게 뭐 아주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보다 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경품권도 드리고 기념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뭐 몇 번 뽑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래를 다 듣고 저희가 그 10칸짜리 통을 쭉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돌립니다. 네. 거기에 자기 경품권 번호 2장 중에 한 장을 찢어서 네. 이 경품은 보통 추천권, 매분권 나눠주는데 저희는 한 목에 다 드립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반을 탁 찢어서 입상팀이랄 거라는 팀 번호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네. 원래 재작년까지는 1등이라고 했는데 너무 적중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상팀, 내 팀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이제 뽑아서 푸짐하게 드리고 또 응원상이라 좀 섭섭한 분들, 6팀 안에 해당되는 분들도 네.
억양품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푸짐한 선물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051 하시고요. 네, 051 302에 302 9010 9010 9010. 그래야 ARS에서 3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RS 나오면 3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역대 대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넓은 마을 공개자료식 기타란에 1회부터 4회까지 행사 실황을 올려놨습니다. 네. 네, 들어보시고 되겠네요. 네. 별거 아니네.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싶은 분들, 네.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 잠자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각장애인 중창대회 봄드림 하모니 소식 들어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24일까지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점자도서관 안익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인천에 사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참 굉장히 좋기도 하고 좀 쌀쌀하기도 한데 지금 어디세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요? 예. 학교 다니세요? 예. 그렇군요. 어느 학교? 인천해광학교? 예, 인천해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올해 입학했어요. 올해 입학하셨고. 예. 새내기시군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인천해광학교라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지금 예, 학교 생활을 이제 1학년에 들어가셨는데, 예, 자, 그러면 좀 나이가 좀 목소리가 좋으셔도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39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중도 실명을 하신 모양이군요. 예,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예. 그럼 조금 방황이가 기셨네요. 안 보인 지가 10년 정도 된 거고요. 방황기는 글쎄요. 방황을 좀 하기는 했는데 예, 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한 2, 3년 정도. 예. 그러면은 재작년에 기초재활 교육을 재작년에 받으셨군요. 예, 그런데 이쪽을 아예 몰랐었어요. 예, 그러다가 재작년에 복지관에서 이제 연락이 와갖고 네네. 예, 알게 돼갖고 이제 복지관 나가서 기초재활 받고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아갖고 이제 작년에 검정고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보고 올해 학교 들어온 거죠. 네. 예.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군요. 예. 그래요. 이 10년 정도 이제 시각장애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네.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면 시각장애를 좀 이제 아셨다고 2년 전에 아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견디셨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솔직히 집에 거의 많이 있었어요. 집에만 좀 있었고. TV하고 거의 같이 살았다고 해야 되겠죠. 주로 TV는 뭐 보셨습니까? 프로그램? 드라마는 거의 다 봤습니다. 드라마 나오는 건 다 보셨군요. 예. 친구들 만나기 솔직히 조금 그래요. 만나면 네. 안 보이니까 실수하고 그래갖고. 네네. 예. 그래요. 이쪽에 와서 또 많은 친구가 다시 생겼죠. 좋은 친구를 또 다시 사귀게 되셨군요. 네. 자, 이번에 인천시각장애인 연합회와 함께 마라톤 대회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겁니까? 이제 그 넓은 마을이라고 저희 시각장애인들 공지에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 검색하다 보니까는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해보려고 저희 아시는 회원분들이랑
단체로 다 접수해갖고 달리게 됐어요. 이야, 네. 처음 마라톤 참여하시게 된 거라고요? 네, 마라톤 처음이에요. 뭐 힘드시 않으셨어요? 이 런닝머신 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러닝머신 뛰는. 네. 운동을 좀 하셨군요, 그래도. 네, 저 이쪽 그 시각장애인계 들어와서 작년부터 저기 장애인 시각 역도 하고 있습니다. 역도를 하고 계시군요. 네. 이번에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있는데 역도 종목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작년에 전국체전에만. 전국체전에 나가셨고. 예, 전국체전에. 예. 그래. 역도를 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시각장애인이 되셔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마라톤 처음 나가신 건데. 네. 그러면은 마라톤을 시각장애인 혼자 뛰기는 좀 그렇고 가이드러너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가이드해서 저는 저희 아들 데리고 뛰었습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뛰시니까 아드님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솔직히 운동량이 많지 않아 갖고 네. 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하고 기사교 뛰어서 1등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들어오셨네요. 네. 네, 1등했어요.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드님이 고생이 많았겠네. 그래도 굉장히 고맙죠, 아들한테. 예, 나이가 그래도 30대 후반이신데 아드님이 좀 어릴 거 아니에요. 중3입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요. 그래도. 좀 빨리 만들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참여하셨어요? 저희는 처음 출전이라 네. 잘 몰라서 일단 5km 했거든요. 그런데 1등 차지하셨구나. 예, 내년에는 이제 10km에 한번 도전해요. 네, 아드님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도 마라톤 대회 참여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할 거예요. 그래요. 재밌게 10km. 아프긴 한데, 다리가 아프긴 한데. 다리가 아프긴. 조금 많이 뛰는 연습해갖고. 네, 그러니까 근력도 강화하시고 그러셔야겠네. 네. 이 역도도 하시고, 러닝머신도 뛰시고, 마라톤도 이제 체력 단련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이제 마라톤도 하실 건데, 이 운동이 중도 실명의 어려움을 좀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예, 운동한 실명하다 보니까 운동이 또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좀 다시 만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만날 시간이 요즘에는요. 역도하고 나서 운동해야 될 시간이 없어갖고 친구들이 다 막 욕하고 난리예요. 네가 뭐라고 이렇게 안 만나주냐고. 그래. 요새 이제 학교 공부 시작하셨는데 이제 안마를 배우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마 일주일에 5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고. 네. 좀 힘든 점이 좀 많으시죠. 저도 안마를 배운 사람이라. 손가락이요? 네. 죽어요. 손가락이 좀 안 아프게 하는 비결 혹시 있으세요? 저 이제 배우는 쪽이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요. 이 손이 좀 많이 붓잖아요. 네. 부으면 이게 좀 따가울 때, 모기 물릴 때 바른 여러 가지 크림들 있지 않습니까? 로션 같은 거 이런 거를 손으로 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옛날에 저희는 이제 정신력 부족해진다고 그거 잘 안 썼는데 요새는 많이들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로션 같은 거 그거를 좀 시원하게 바르시고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힘을 기를 때는 이제 악력기 있지 않습니까? 악력기요? 이렇게 손으로 줬다 그렇죠. 그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한데 이 손이나 손목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손으로 손에 전달시키는 힘을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것도 저도 한 7년 걸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보시고 마사지를 시원하게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함께 마라톤을 한 아드님 좀 수고가 많았잖아요. 이 방송을 빌어서 아드님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면 이게 또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원히 자료로 남으니까 아드님께 음성 편지 한번 띄워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영빈아, 아빠가 시각장애 되면서 너한테 많이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점점 이제 안 보이면서 너한테 신경질도 많이 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가 잘하고 영빈이 잘할 테니까 우리 아들 아빠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고
너무 사랑해 영빈아. 다들 화이팅. 네, 화이팅. 조금 울컥하셨어요. 아, 예. 사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게 뭔가 좀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힘든 세월을 10년 정도를 좀 견디시고 이제 막 학교 사실 이제 30대 후반에 학교 들어가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또 어려운 결정하셔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정 추스리시고요. 자, 아이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요.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제가 생방송 중에 이렇게 음성편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아버님께서 우시는 바람에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화 인서전트 해설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벌써 2015년도 3달이 훌쩍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밧줄로 매서 묶어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영화가 산책에서 준비한 영화 미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인서전트 준비했습니다. 인서전트, 반란군, 반란자를 뜻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고편 영상 듣고 해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첫 장면 하얀색 실험실 배경입니다. 이곳은 미래 사회를 통제하는 곳이자 최고 권력자인 제닌이 지내고 있는 정부의 중심입니다. 통유리관으로 된 실험실 안에는 주인공인 다이버전트 트리스가 있고요. 그녀의 몸에는 여러 줄의 생체 인식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마치 현재 인종이나 국가를 구분하는 것처럼요.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5개의 분파로 첫 번째는 지식을 뜻하는 에러다이트, 두 번째는 용기를 뜻하는 돈트리스, 세 번째는 평화를 뜻하는 에머티, 네 번째는 정직을 뜻하는 캔더, 다섯 번째는 이타심을 대변하는 에브니게이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는 속칭 돌연변이 혹은 혼혈파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분열됐다는 의미로 다이버전트라고 불립니다. 최고 권력자인 제니는 다이버전트를 인서전트, 즉 반란자라고 칭하면서 잡아서 생체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 호스에 연결돼 있던 다이버전트인 트리스는 잃었던 정신을 되찾고요. 유리관 너머에 서 있는 제닌을 발견합니다. 몸에 딱 붙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제니는 금발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뭔가 이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통해서 트리스와 관련한 정보들을 읽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리스는 과거 제닌의 명령으로 반란자로 쫓기다가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닌과 유리관 너머로 눈이 마주친 트리스. 그녀의 동공이 확대되고 이를 꽉 깨뭅니다. 이내 몸에 힘을 실어 앞으로 달려나가고요. 그녀의 몸에 달려있던 호수들이 두두둑 뽑힙니다. 트리스가 유리관을 뚫고 제닌을 향해서 돌진하자 제닌의 몸이 유리창문처럼 깨져서 바스라지고요. 실험실과 건물 모두가 연쇄적으로 조각이 나다가 굉음과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하는 건물의 압력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온 트리스. 수천 미터 높이의 상공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고 그 높았던 고층 건물은 그녀의 눈앞에서 분쇄되는 것처럼 터져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부 메인 건물의 폭발과 함께 주변에 있던 도심의 각 기능을 담당하던 건물들도 연쇄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져서 내리고 폭발합니다. 그 압력으로 건물의 파편들이 공중으로 퍼지는 와중에 트리스는 바닥 깊숙이 묻히듯이 떨어져 꽂힙니다. 트리스가 바닥에 묻히자 바닥의 돌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부서지고요. 이내 화면은 까맣게 바뀌어서 행성들만 고요히 떠있는 우주공간의 배경으로 변합니다. 우주공간 배경 가운데 영어 자막이 나옵니다. 더 다이버전트 시리즈 인서전트.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뭔가 영상 초반부터 다 부서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고편 초반에 결말을 먼저 보여준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화 인셉션처럼 주인공의 상상이나 꿈의 일부인 걸까요? 이어지는 영상 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ou found it. The future our people deserve. What does Janine think is in that box, Caleb? I don't know, but she's testing divergence. Searching for the one who can open it. Find them. Every last one of them. Janine's never gonna stop coming after us. It's time we fight back. We don't have the numbers. We will. This is factionless? This is insane. Janine claims you're all dangerous insurgents. If we were to combine forces, we'd be unstoppable. I can't let anyone else die because of me. 네, 영상 초반 최고 권력자 제닌이 서 있던 실험실입니다. 그곳에는 5개의 오각형의 작은 돌기둥이 놓여 있습니다. 기둥의 각 면에는요, 5개의 분파를 뜻하는 지식, 용기, 평화, 정직, 이타심과 관계된 그림이나 용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둥을 찾아왔던 권력자 제니는 돌기둥에 다가가며 말합니다. 찾았구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미래야. 제니는 암호가 걸려있는 돌기둥을 풀기 위해 실험을 강행합니다.
실험실 호스에 매달려 공중에 뜬 채로 가상현실 속에서 실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은 가상이지만 이들이 입는 외상이나 내상은 실제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상현실에서 다치게 되면 현실로 돌아와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제니는 오랜 실험 결과 5개 분파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이버전트들만이 5개의 암호 중 단 한두 개라도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리스는 자신을 잡아오라는 제닌의 명령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자신의 친오빠이자 친정부주의자인 케일럽에게 묻습니다. 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건데? 케일럽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아직 다른 다이버전트들도 테스트 중이야. 정부 건물에는 수백 명의 다이버전트들이 붙잡혀 있고요. 실험 대상이 된 다이버전트들은 가상현실 속에서도 실험 도중 죽어버립니다. 케일럽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열 수 있는 자를 찾아봐야지. 트리스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한 제닌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격을 준비하려고 반대파 사람들을 찾아 길을 떠나고요. 그녀의 곁에는 연인인 포가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제니는 실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다이버전트들이 늘어나면서 답답해합니다. 실험실에서 굳은 표정의 제닌. 잡아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정부 군대의 트럭들, 트리스와 포, 그의 오빠 케일럽이 숨어있는 평화분파 에머티에 쳐들어옵니다. 농장의 나무 난간을 트럭으로 부수고 길을 따르지 않고 숲의 나무들을 다 밟아버리는 군대들. 포가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머티에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는 트리스 일행은 총 몇 자루를 들고 숲길을 달려 도망칩니다. 에머티 마을회관에 총격을 가하는 정부군, 도망치는 트리스의 일행. 이들은 나머지 다이버전트들이 피신해 있는 정직을 뜻하는 캔더 분파로 찾아가서 분파의 수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격할 때가 됐어요. 다시 도망치던 트리스 일행의 영상으로 돌아가 정부군들이 트럭에서 내려 숲길을 따라 그들을 쫓고요. 트리스와 그녀의 오빠 케일럽은 기찻길을 넘어갔습니다. 기찻길 건너편 남아서 총으로 트리스를 엄호하는 그의 연인 포. 영상의 뒤로 돌아와 캔더 분파에 머물고 있던 다이버전트 일행이 말합니다. 그들과 맞서기엔 우리 인원이 너무 적어. 포가 대답합니다. 많아질 겁니다. 다시 도망치던 영상으로 돌아가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넘어가 있는 트리스와 케일럽. 총으로 그들을 엄호하느라 넘어오지 못한 포. 기차가 시야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트리스가 총으로 포를 엄호합니다. 트리스의 뒤편에서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녀의 오빠 케일럽. 숲속에서 총을 쏘던 정부군들 몇몇이 쓰러지는 모습이 이어지고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 달려오는 포를 향해 경적이 울립니다. 경적 소리와 함께 건너편에서 날아오른 포.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기차가 뒤이어 지나갑니다.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넘어온 포. 그들은 기차를 타고 정부 반대파인 무분파를 찾아갑니다. 무분파는 5개로 분파를 나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분파를 나눠서 관리하는 정부와는 반대 세력입니다.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차별 반대주의 또는 분리 반대주의자들인데요. 트리스의 연인인 포는 무분파의 수장인 에블린의 아들이어서 무분파는 포의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무분파라고? 믿을 수 없군. 케일럽이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과 무기들을 보며 포에게 묻습니다. 포의 엄마인 에블린과 무분파의 고위층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에블린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험한 반란 세력이라고 하더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트리스 일행은 무분파와의 대화를 마치고 남은 다이버전트들이 숨어있는 캔더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들을 찾아낸 정부 세력과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트리스는 결심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할 순 없어. 트리스는 제 발로 제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트리스는 돌기둥의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풀게 된다면 인류가 누릴 미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perfect subject. You need to be strong. You're brave. She's the one. This is the only chance we have to rescue what little civilization we have left. Dark times call for extreme measures. Let's begin. I'm not gonna fight you. Of course you're not. You're gonna fight you. 실험에 스스로의 몸을 맡긴 트리스. 두 번째, 용기를 실험하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가상현실 속 다 무너져가는 도시. 그 중심에는 화염에 휩싸인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엄마가 있습니다. 트리스, 구해줘! 그녀의 엄마가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엄마! 엄마가 갇혀있는 건물이 공중으로 날아가고요. 트리스는 건물을 따라 고층에서 몸을 던집니다.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전선을 잡아낸 트리스. 영상은 다시 트리스가 캔더에서 붙잡히던 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군. 그녀를 쫓던 정부군의 수장 에릭이 비열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합니다. 에릭이 트리스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녀의 연인인 포가 나서며 말합니다. 도대체 트리스에게 원하는 게 뭐지? 완벽한 실험 대상이거든. 포가 잠자던 사이 제 발로 제닌을 찾아가는 트리스. 군인들은 트리스에게 총을 겨누고요. 트리스는 양손을 머리 위에 붙이고 순순히 들어가서 실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용기의 능력을 실험받는 가상현실 속. 트리스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트리스에게 말합니다. 트리스, 강해져야만 해. 화염 아래로 떨어지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트리스는 가상현실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트리스가 숨어있던 에머티로 쳐들어오던 군대의 모습과 실험실의 트리스를 보고 바로 저 애야 라고 말하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 제닌의 얼굴, 불의를 알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캔더파의 수장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편 트리스의 오빠 케일럽은 트리스와는 반대로 친정부 세력이 되어 제닌의 옆에 서 있습니다. 케일럽은 트리스를 설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문명인들을 구할 유일한 기회야. 케일럽은 동생의 희생으로 미래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니는 케일럽뿐만이 아니라 트리스 주변의 친구들을 회유까지 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법이지. 결국 여러 사람의 권유와 협박으로 실험대에 올라서 있는 트리스. 그녀의 온몸에 생체인식 호스가 꽂히고요. 마지막 정직을 테스트받는 가상현실이 시작됩니다. 트리스 옆에 다가오는 제인. 이제 당신이랑은 안 싸워. 복수심을 버린 트리스. 물론 나랑은 아니지. 기대 이상의 관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넌 너랑 싸울 거야. 실험실 유리관 너머에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또 다른 트리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 유리를 깨고 그녀의 목을 조르는 가상현실 속 트리스. 트리스는 하지만 또 다른 자신에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연인인 포는 무분파 일행을 끌고 정부 건물로 들어서서 그녀를 구해냅니다. 폭발하는 실험실의 문, 트리스의 테스트 관문 속 가상현실의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불타는 건물, 화염 속 소리치고 있는 엄마. 영상 초반에 제닌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험실을 뛰쳐나왔던 트리스. 유리관이 깨지고 파편이 공중에서 모아집니다. 모아진 파편들은 어두운 우주 배경으로 쏠려가고요. 가운데에 자막을 만들어냅니다. 영어 자막 인서전트. 여기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광고 영상에는 트리스가 돌기둥의 암호를 풀어내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암호를 풀고 나면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실시간 해설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얀 실험실 배경, 눈뜨는 트리스. 자신의 원수 제닌이 눈앞에 있다. 이를 꽉 깨물고 달려나가는 트리스. 그녀의 몸에 연결된 생체 연결 호스들이 뽑힌다. 그녀가 유리창을 뚫고 제닌을 향해 돌진하고 제닌의 몸도 유리가 깨지듯 바스라진다. 건물 모두가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건물의 압력으로 공중으로 튕겨져 나온 트리스. 수천 미터 높이 상공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떨어진다. 고층 건물의 붕괴와 함께 연속해서 무너지는 도심의 모든 건물들. 땅에 파묻히는 트리스와 튀어오르는 돌 조각들. 화면은 어두운 우주 공간 행성들만 희미하게 떠다니는 배경으로 변한다. 그 가운데의 자막. 더 다이버전트 시리즈 인서전트. 실험실. 지식과 용기, 평화 정직, 이타심의 5개 분파가 새겨진 오각형의 돌기둥이 놓여있다. 찾았구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미래를. 돌기둥 암호를 풀기 위해 진행되는 가상현실 실험. 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데? 모르겠어. 아직 다이버전트들도 테스트 중이야. 열 수 있는 자를 찾으려고. 세력을 모으는 트리스. 찾아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이버전트들을 찾아 나서는 정부군. 절대 우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숲으로 도망치는 트리스 일행. 반격할 때가 됐어요. 그들과 맞서기엔 우리 인원이 너무 작아. 많아질 겁니다. 정부군에 쫓기는 트리스 일행. 기찻길을 넘어서고 아직 남아있는 포를 위해 총으로 엄호한다. 빠르게 들어온 기차. 건너편에서 날아오른 포. 간발의 차이로 넘어선다. 분파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차별반대주의들. 너희를 위험한 반란 세력이라고 하더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다이버전트들이 숨어있는 캔더 지역. 그들을 찾아낸 정부군들. 사상자가 발생하고 트리스는 결심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할 순 없어. 트리스 구해줘. 가상현실. 화염에 휩싸인 트리스의 엄마. 절벽에서 뛰어내린 트리스. 다시 현실 속 정부군에 잡힌 트리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군. 트리스에게 원하는 게 뭐지? 완벽한 실험 대상이거든.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트리스. 강해져야만 해. 용기를 내. 가상현실 속 그녀를 응원하는 엄마. 바로 그 애야. 트리스를 쫓는 제닌. 얼마 남지 않은 문명인들을 구할 유일한 기회야. 위기의 순간일수록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법이지. 실험실의 트리스. 시작해. 생체인식 호스가 몸에 꽂힌다. 이제 당신이랑은 안 싸워. 제닌에게 말한다. 물론 나랑은 아니지. 기대 이상의 관문. 넌 너랑 싸울 거야. 유리관 너머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또 다른 트리스.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녀의 목을 조른다. 반격하지 않는 트리스. 트리스를 구하러 온 연인 포. 폭발된 실험문. 영상 초반 유리관을 깨고 제닌에게 달려드는 트리스의 모습. 유리 파편이 공중에서 모아진다. 어두운 우주 배경 가운데 자막. 인서전트. 자, 암호가 풀어졌는지 풀고 난 세계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참 외화를 접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더빙판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번 영화 인서전트는 앞편의 다이버전트 후속작입니다. 인서전트 더빙판 나오기 전에 다이버전트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해설에 더불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영화가 산책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또다시 재밌고 따뜻한 영화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사 월의 첫날 보내드린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